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의 자산관리TV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재테크 꼭 해야 할까?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이 투자나 재테크 왜 하고 살아야 되냐면서 꼭 그런 거 하고 살아야 되냐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재무 상담을 진행을 할 때도 돈을 잘 모아서 쓰고 싶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내 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굳이 머리 아프게 투자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의 말씀에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꼭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재테크 같은 거 머리 아픈데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뭐하러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거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힘들게. 대신 다음에 세 가지의 경우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평생 살면서 일해서 버는 소득과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충분히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면 재테크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거쳐야 하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이나 거주지 마련 또는 주택 구입, 그리고 은퇴 자금 등이 살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들인데요. 모으거나 갖고 있는 돈만으로 충분하다면 재테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일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재테크나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예적금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매우 많은데요. 예적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시죠? 요즘 짜장면 가격은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30년 전에는 이 짜장면 가격이 1,600원이었습니다. 여기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지고요. 치킨은 요즘 브랜드 치킨이 한 16,000원 정도 하죠. 30년 전에는 5,500원이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휘발유를 1,260원에 주유를 했었는데 30년 전에는 318원이었네요.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가는 평균적으로 약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통계 자료는 통계로 시간여행이라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돈을 사용한 곳 중 생각나는 곳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30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라면 3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물가가 올라가 있겠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자산이 재테크 없이 원금만 가져다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충분하다면 여러분 재테크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서 노후 대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보다 당연히 높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참 무식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선진국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률 괜히 공포 분위기 조장하지 마. 헛소리야 너.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의 말씀에 부정 안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물가 상승률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였다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생겨버리면 어떡하죠? 이미 세월은 한참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화폐는 세월이 지날수록 화폐의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물가 상승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본 원리이고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때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새로운 돈들을 쏟아부어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는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도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생필품이나 식비 같은데 그 돈들을 사용했었죠. 바로 그 돈들이 정부에서 은행에서 새로 찍어낸 돈들입니다. 그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들을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화폐의 유통량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요. 즉 재화나 자산에 비해서 돈의 유통량이 많아지니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화폐의 유통량 증가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의 물량은 한정적인데 돈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이고 화폐의 구매력 하락입니다.
맞죠?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확장되는 개념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산업의 팽창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보다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부의 저장 수단이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더욱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마도 부동산의 성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과 혁신의 기업입니다. 기업들이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팽창과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을 소유하고 이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죠.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금융으로 이 기업들을 소유하는 방법이고요.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주식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재테크나 금융투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장과 소득 상승이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보다 크다면 당연히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해서 투자해야겠죠? 그게 더 나은 선택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이런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술과 혁신의 기업들의 성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개인이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테크가 싫거나 머리 아프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런 기업들을 소유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단순히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자산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분명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짜증나는 거죠. 그동안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테크나 투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만 다음에 세 가지의 경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소득이나 갖고 있는 자산보다 쓰고 싶은 돈이나 꼭 써야 할 돈이 많아져서 빚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현존하는 경제 시스템 때문에 화폐의 통화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만큼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발생하는 자산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까지 부동산의 성장 시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것보다 짧은 시간에 훨씬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바로 기술과 혁신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내 자산을 지켜보면서요. 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정말 재테크와 투자를 싫어하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싫어하실 건지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